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 베트남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중국인이 작성한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 경제의 식민 통치자로 발돋움한 한국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총액은 677억 달러로 베트남에 투자 중인 135개 국가들 가운데 투자 누적 전체 2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을 밀어내고 한국이 베트남의 새로운 경제식민 통치자가 되었다. 일본은 일찌감치 90년대 초에 베트남에 진출해 일본인들이 예전부터 고수해오던 경제차관, 기부채납과 같은 방식으로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베트남의 정치, 군사적으로는 아주 작은 정도의 선심만 베풀었는데 일본은 경제 대국이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약세에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조가 필요했던 베트남에 일본은 성공적으로 판로를 확장시켜 베트남 가정에 1000만 대가 넘는 오토바이와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을 판매했고 5년 전만 해도 도로 위의 택시 등 소형차의 90%가 도요타일 정도로 일본은 베트남에서 잘 나갔었다. 일본인들의 대베트남 경제 식민이라는 단꿈이 한국인들에 의해 산산이 부서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몇 년 전 삼성전자는 모든 연구개발소와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이는 전 세계 제조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5년 동안 크고 작은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 수천 개의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한국인들은 매우 영리하게 그들의 유통업체와 한류 문화, 영화산업,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베트남 시장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한국 CGV는 베트남의 거의 모든 영화관을 점령했고 계속해서 한국 영화를 수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하노이와 호치민, 베트남 두 개의 대도시를 점령했고 인구 1000만이 넘는 이 두 도시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한국의 각종 판매점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베트남의 대형 버스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의 현대자동차이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을 빠른 속도로 점령했다. 다낭에서는 심지어 택시 회사들까지도 현대자동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는 중국 관광객 수에 버금갈 정도로 많다. 나트랑의 여행시장을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면 다낭의 여행시장은 한국 관광객들이 꽉 잡고 있다. 역병이 유행하기 전에는 하루에 수천 명이 넘는 한국 관광객들이 해안 도시인 다낭으로 몰려와 관광 명소마다 한국의 대형 여행버스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일본보다 문화 수출 방면에서 훨씬 뛰어나다. 한국은 한국의 음식점들과 인삼 등 한국의 각종 음식 문화를 영화와 관광을 통해 홍보하며 급속도로 베트남의 미디어와 마트, 주방, 그리고 냉장고소까지 장악해 나갔다. 한국에 비하면 베트남에서 중국은 많이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대베트남 투자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중국의 제조 분야 평판은 한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 점에 대해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적대심 때문일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일본과 한국의 영향력은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제조업과 문화 수출 방면에서 특히 뛰어나다. 중국은 중국의 언어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 돈을 들여 베트남에 공자학원을 열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이돌 그룹 하나면 수백만의 베트남 젊은이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드라마 역시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류와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드라마를 통한 문화 영향력으로는 베트남 사람들의 중국 제품에 대한 저가 이미지를 탈피하기에 역부족이다. 한국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공자학원 같은 종류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도 없다.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품질 좋은 제품이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영화와 자동차, 핸드폰, 세탁기, 컴퓨터라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상 중국은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 일본 제품들 역시 점점 한국 제품들로 대체되고 있으며 중국 제품은 국제적으로 삼성 핸드폰에 견줄 만한 화웨이를 제외하면 다른 브랜드 제품들의 해외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한국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중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OEM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브랜드나 디자인은 찾기 어렵다. 한국이 베트남의 경제를 잠식해 나가는 것에 대해 베트남 사람들이 점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반감에 비하면 훨씬 약한 수준이다. 얼마 전 한국인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안겨주면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은 한층 더 높아졌다. 제조업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일본조차도 탐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베트남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계속해서 부를 쌓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이용해 베트남에 끊임없이 한국 제품들을 들여와 베트남 토종 기업들의 생존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 베트남의 경제시장은 한국의 식민지로 전락해가고 있다. 해당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해당 칼럼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완전 질투나고 부럽네. 질투나지 않아. 이건 사실이니까. 한국은 확실히 능력이 있어. 서방의 과학기술을 배워서 끊임없이 동방의 지혜를 더해 수정해 나갔어. 대단해. 이제는 중국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써보긴 한 거냐? 이 몸은 오랜 기간 사용해봤는데 예전에는 품질이 확실히 떨어졌었고 지금도 그런 면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품질이 좋아졌어. 그리고 예전에는 일본과 한국의 많은 제품들을 중국에서 위탁 생산했었고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의 수많은 세계 유명 의류들도 모두 중국에서 위탁 생산하고 공해에서 라벨을 붙이는 거야. 중국에 들어와서 좀 배워라. 대만 사람, 홍콩 사람처럼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OEM 위탁 생산이랑 토종 브랜드의 품질 기준이 달라. 평판이 매우 구리고 해명할수록 더욱 까이니 세계적으로 중국 제품에 대해 이런 이미지가 박혀버린 거지. 그럼 중국 대륙 내에는 얼마나 많은 경제 식민 통치자들이 있지? 애플 스마트폰, 애플 시리즈도 우리가 위탁 생산하잖아. 이런 것도 경제 식민이라고 보냐?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러시아에서도 한국 브랜드는 정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 특히 삼성과 LG 등등. 제조업계는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 국내에서 저질 제품으로 속이는데 해외에서 되겠냐? 제조업에는 장인정신이 없고 기업가는 시대정신이 없다. 슬프다. 우리는 국내에서만 이익을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세계 TV 시장에서 매출 점유율이 40%라고 하더라. 중국과 베트남의 정치적인 관계는 고려하지 않은 거야? 정치 관계가 뭔 상관이야? 한미일을 이용해서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는 거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서로 왕래하지도 않네. 서방 국가들은 단결을 잘하는데. 필자, 당신 한국인이지. 일본, 한국과 왕래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일본인들은 안 돼. 허송세월하고 있거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더 노력해. 문화국가의 제품에 대해서 말하자면 봄비는 소리 없이 만물을 적신다. 이게 바로 한류가 정말 쩌는 부분이야. 중국은 전혀 한국의 상대가 안 돼. 변발 문화 드라마로 고착화된 중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지난 세기의 일본이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문화산업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면 지금 한국은 한류와 아이돌, 게임 산업, 전자제품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 중국은 항상 다른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고 청나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이걸 보고 이게 가장 사실적인 보도라는 걸 알았어. 난 중국 제품이 베트남에서 엄청 잘 나가는 줄 알았거든. 동남아시아는 모두 일본과 한국 브랜드를 좋아해. 중국이 원래 제일 먼저 베트남의 경제식민 통치자였지만 제조업이 너무 쓰레기라 결국 퇴출됐지. 예를 들면 오토바이. 중국과 베트남은 영토 문제로 신뢰도가 낮은 게 가장 큰 문제임. 한국은 DNA 자체가 일을 세심하게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만 세심하게 함. 우리의 공자학원은 계륵 같은 존재네. 중국 젊은 사람들조차도 좋아하지 않는 붓글씨, 전지, 경극, 병검, 출연 등을 외국인들이 좋아하기를 바라고 있다니. 중요한 건 아직도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야. 사실 드라마나 영화, 제품과 같은 문화 수출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영화는 체제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냥 자금 옮기는 데 쓰이는 거야. 삼성과 현대는 베트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네. 한국은 고가, 고수익 제품들을 수출하기 때문에 한국 임금이 높은 거야. 중국 오토바이 퀄리티가 구려서 베트남 시장을 잃었지. 중국 가전제품 퀄리티는 괜찮아. 매우 객관적이네.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찾아야 해. 베트남, 한국, 태국, 일본. 내가 지금 마침 베트남에 있는데 이란 기업들은 원래부터 중국보다 먼저 발전해서 일찍부터 동남아 시장을 선점해 좋은 평가를 얻었으니 이상할 게 없지. 중국은 후발주자라서 비집고 들어가기만 해도 이미 괜찮은 거야. 하지만 최근 들어 베트남은 자국공업, 자동차, 가전, 휴대폰 등 자국 브랜드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비록 한중일 부품 수입 의존도가 크긴 하지만 베트남은 경제 강국에 의해 식민화가 될 거야. 중국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들이 너무 많아. 문화 수출, 우수한 품질의 제품, 영향력 있는 브랜드, 그리고 경쟁력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해. 외부 환경이 열악한 건 어쩔 도리가 없어.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 피와 불로 재편성해야지. 외부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사방이 너를 겨냥하고 이중 정책을 펼치고 기술 제한을 하는데 외부 환경이 좋다고 하겠냐?
중요한 건 핵심 기술과 퀄리티야. 공업의 시작이 너무 늦었어. 국유기업 시스템으로는 문화 수출 방면에서 통할 수가 없어. 베트남은 일찍부터 한국을 롤모델로 삼았어. 또한 조선전쟁 당시 남베트남 정부는 남한을 강력하게 지지했고 수많은 남베트남 군인들이 한국에서 전사함.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은 남베트남을 강력하게 지지했고 만여 명의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면에서든 베트남, 특히 남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어. 게다가 한국의 첨단 기술은 베트남에서 경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한국은 한국 드라마와 한류 스타를 이용해 철없는 소녀들이나 속일 수 있지 별다른 영향력이 없어. 완전 반대인데. 나는 중국에서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야. 너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삼성은 베트남에서 대접받는 독립국가야. 중국의 문화 영향력은 한국에게 잘 배워야 해. 한국은 우리 것을 모두 베껴갔지만 혁신력과 융합력으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한국이 기가 막히게 잘 해냈지. 중국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함. 반면 중국은 일본, 한국과 같은 위기감이 없음. 중국인들이 막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일본 가전제품이 없는 집이 없었고 다들 일본 영화를 좋아했었지만 지금은 어때? 가정 형편이 좋으면 절대 일본 세단을 선택하지 않지. 중산층에 돈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독일의 아우디나 BMW, 벤츠를 선택하고 루저들이나 일본 차를 선택함. 어디가 좋다고 하면 거기로 몰리지. 사람들이 이민 가는 것처럼. 중국의 문화 수출은 상업화와 산업화를 기본으로 하지 않음. 지금 일본 에어컨 브랜드가 있나? 중국의 많은 일본 기업의 기술자들 수입이 중국 민간 기업보다 낮아. 몰랐지? 일본 기업은 초과 근무로 시간을 때우고 한국인들도 화웨이처럼 야근해. 대부분 한국 제품들이 일본 제품보다 싸니까. 삼성의 R&D는 베트남에 없어. 모든 제조업을 베트남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솔직히 한국도 미국의 경제 식민이잖아. 결국 자본과 시간이 문제야. 만약 대량의 자본이 동남아시아에 들어갈 수 있다면 천천히 아마도 중국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난 믿어. 식민지? 외국 자본을 유치한 게 식민지라고? 다른 나라가 하면 식민지고 우리는 외국 자본을 유치한 거네. 한국과 일본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태국과 베트남으로 가서 경제 식민화했네. 좀 부럽지 않냐? 한국의 롯데는 중국에서 버티지 못함.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 행위에는 경제식민이라는 괴상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아. 중국인들이 한국, 일본인들보다 가난하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을 더 좋아하는 거야. 한국인은 정말로 돈이 많아. 아마존의 70, 80%가 중국 상품일 만큼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데 동남아같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왜 그렇지 않지? 우리 중국은 땅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상을 가지면 언젠가 위대하게 부흥할 거야. 돈 있는 사람은 모두 도망가고 싶어하고 남은 건 모두 중하위층이라 어려워. 글쓴이는 정치, 경제 전략에 대한 안목이 없네. 전체적으로 그냥 한국을 빠는 극성팬 같은 느낌. 한국은 명실상부한 소국이야. 과학기술은 미국의 도움 덕분이고 대부분 기술들은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전해준 것뿐이고 한국의 재벌들은 매년 주한미국 사령부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이건 비밀도 아니야. 심지어 한국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확실히 휴지와 마찬가지로 결국 똥이 될 운명이라는 거지. 삼성은 중국이 강제로 쫓아낸 거잖아. 글쓴이는 분명히 대륙인이 아닐 거야. 중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네. 왜 식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거지?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홍콩 사람이나 대만 사람이야. 보통 일본은 제품 퀄리티로 시장을 잡고 한국이 뒤를 따르면 마지막에 중국이 저가로 완승하지. 한국의 엔터 산업은 진짜로 엄청나. 한국은 문화와 산업의 영역이 대단해. 한국은 원래 수출형 국가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베트남에서 크게 발전한 건 결코 이상한 게 아니지. 한국과 일본은 중국보다 훨씬 전부터 돈이 있었어. 그래서 대외 투자가 더 빨랐고 영향력도 당연히 커졌지.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도 더 커질 거야. 한국은 수박을 잃고 참깨를 주었어. 대중국의 좋은 시장을 포기했지.